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의 연출 안현지입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파이어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어족은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파이어족으로 살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꿈꾸던 미래와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파이어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 적금 넣고 있고요.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의 주식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일정 금액씩. 저는 저축은 지금 청약이랑 적금 들고 있어요. 은행 이자가 얼마 안 돼서 차라리 그 돈으로 뭐 좀 모아가지고 주식 같은 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으던 돼지 저금통, 모바일 뱅킹 자동 적금, 플랫폼 더치페이, 그리고 주택 청약과 정기 적금들. 의식하고 있지 않고 큰 규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돈을 모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주로 아이들한테 쓰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생활비. 목적 없이 모으는 중이긴 한데 다 안 쓰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미래 자금이라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뭐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나중에 한 번에 크게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편안함을 위해 돈을 모은다고 말을 합니다. 미래에는 돈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족이요? 파이어족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불족? 아니 죄송합니다. 여유만 있다면 조기 은퇴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뭐 조기 은퇴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되게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이어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조기 은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기 은퇴를 희망하기만 할 뿐 그것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이란 무엇일까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파이어족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파이어 운동은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저성장 시대와 같은 계속되는 불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본 밀레니얼 세대들이 특히 이 파이어 운동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0대부터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파이어족으로 살기 위해선 10억에서 20억 원 정도를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목표 생활비의 25배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30, 40대 나이의 직장 생활로 그 금액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목돈을 준비 후 공부와 투자를 병행해 현금 흐름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파이어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파이어족과 약간의 차이가 있게 발전된 형태가 되었죠. 그렇다면 현재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파이어족으로 살고 계신 분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잘 살고 싶은 29살, 30살 직장인입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이제 살고 싶은데 집값이 요즘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려다 보니 월급을 모아서는 집안 잘 살기는커녕 집 한 채도 살기 어려운 이 실적에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싶게 됐고, 시스템을 갖게 되면 당연히 뭐 일은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런 조기 은퇴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주의였고,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좀 이제 그런 게 되게 강력하게 와가지고 뭔가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갖고 있었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관심을 가지면 이게 좀 힘들대요. 한쪽은 계속 뭐 돈을 쓰자는 주의고 한쪽은 계속 이렇게 뭐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하다 보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뒤에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죠. 처음에 직접적으로 뭐 나는 조기 은퇴를 꿈꾼다,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이렇게 접근했던 게 아니라 돈 이야기를 자꾸 조금씩 하더라고요. 처음엔 잔소리처럼 느껴졌죠. 왜 이렇게 내가 쓰는 돈에 관심이 많나. 그때는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는 몰랐고 지금 있는 자산 상태가 궁금하구나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 뭐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 뭐 주식 이야기든 뭐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이유가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 그래 같이 해보자라고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지금을 즐기자라는 슬로건을 내미는 욜로족과는 다르게 파이어족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조기 은퇴를 꿈꿉니다. 저희는 뭐 월급의 60% 정도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는 편이고, 장점이면 저희가 둘이 같이 하잖아요. 저희는 역할을 나눴어요. 오빠는 주식을 하고 있는 편이고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꼭 굳이 해야 되냐, 뭐 궁색맞게 뭐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적당히 충분히 살아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주변의 뭐 그런 시선이나 그런 말들이 때때로는 이제 뭔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좀 그런 의문감을 스스로 들게 하는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명확하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나 삶의 어떤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들은 조금 이제 좀 덜 좀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자금을 모으고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주식과 부동산 공부도 합니다. 평소에 일단 경제신문을 매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관련 뭐 블로그나 뭐 뉴스 이런 것들을 매일 체크하는 편이고요. 틈틈이 또 이제 경제 관련 책이나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읽고,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팟캐스트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주변에 그렇게 부자라든지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기를 그런 환경에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런 환경에 좀 많이 노출을 시키면 좀 그런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심사가 이런 경제적 자유 그리고 뭐 경제책 뭐 이런 거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 소비를 줄어들게 되니까 사람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지금 저희 나이대 친구들은 대부분 고민거리가 연애, 결혼 이런 건데 저희는 지금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 고민거리고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일반 친구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저희 둘이가 더 친해지게 됐어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뭐 절약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빠 주변에서는 이제 주식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조언 많이 받고 주식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금액이라기보다는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 시스템, 그 돈이 저희가 이제 직장에 다녀서 받는 월급보다 이제 오버됐을 때, 그걸 넘었을 때는 이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남들 놀 때 지금 뭐 영상을 편집하든 글을 쓰든 뭐 다른 거를 부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살면서 대부분의 제약은 돈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것이고,
그 돈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면 정말 원할 때 일하고 원할 때 쉬고 원할 때 먹고 원할 때 여행 가고 원할 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욜로를 외치며 자유를 찾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런 상반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형 파이어족은 업무에 대한 불만과 높은 청년 실업률, 불확실한 미래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확산되었는데요. 사회보장기금 고갈과 물가 폭등 등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릴 때 일찌감치 최대한 돈을 모아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와 노후를 누리겠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어족의 확산은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예와 같이 파이어족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감소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족의 확산이 경제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더뎌지면서 물가가 하락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과 소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에 극단적 저축이 늘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도 파이어족의 증가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골칫거리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20, 30대 직장인 가운데 저축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이들의 비율은 25%로 2년 사이 9%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저축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 내수산업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미국의 내수산업은 전체 GDP의 약 70%를 차지하기에 충분한 지출이 없으면 수요가 줄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반 침체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에게는 큰 미덕인 저축. 하지만 미국 경제 전체에 문제를 초래하는 절약의 역설이 실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파이어족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제활동과 저축은 가능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파이어족이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관리 등에 일찍 눈을 뜨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파이어족의 증가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결정한 그들을 안정시켜줄 선택지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파이어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무작정 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소비를 하고 그 속에